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J입니다. 캐딜락 역사상 가장 많은 디자인 변화를 겪었고 그나마 캐딜락 세단 중에서 판매량도 많이 이룩을 했었던 차량이 이 CT4의 전신인 ATS였습니다. 저의 이전 차이기도 하죠. ATS가 좀 많이 팔리긴 했었지만 캐딜락 세단 전체 판매량은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이밍 방법을 바꿨는데요. 네이밍 방법을 바꾸면서 CTS는 저희가 이미 리뷰를 했었던 CT5가 됐었고, 제 이전 차였던 ATS는 이 CT4가 됐습니다. ATS는 고급 준중형 세단들과 경쟁을 하는 차종이었어요. 하지만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파워가 좀 월등함까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 CT4는 BMW 3 시리즈보다 전장이 더 긴 475cm의 전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고급 세단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바로 ATS보다 1000만원 가량 인하가 됐다는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34,000달러로 출시가 됐는데요. CT5도 저희가 봤을 때 CTS보다 그만큼의 가격 인하분을 보여줬지만 운동 성능이라든지 외관에서 아주 업그레이드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 CT4가 가격 인하가 됐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활평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 디자인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최초 CT4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T4도 이번 세대 캐딜락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DNA를 다 꾹꾹 눌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CT5에서 보여줬던 그 완성도를 다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준중형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를 더 낮출 수는 없고 전 폭이 조금 좁아요. 많이 좀 좁은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이 약간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준중형 세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언급 들으기는 그렇고요. 하지만 전조등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폭이 짧아지면서 CT5랑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전조등이 CT5보다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 짧아진 느낌 때문에 좀 날카로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직진성에서 약간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캐딜락 라이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이 세로 라이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CT5처럼 끊기지가 않아져 있어서 훨씬 더 CT6 같으면서도 예쁘고, 그리고 이 전조등 세로 라이트가 후드 위쪽까지 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그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이 요즘 세대 차량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죠. 커다란 그릴은 아니지만은 마감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좀 마츠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릴 모양하고 좀 유사하긴 하지만 방패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캐딜락의 그릴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캐딜락 엠블럼이 엄청 크게 붙어 있어요. 멋있습니다. 이 앞범퍼를 보면은 캐딜락이 요즘에 Y 트림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나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랑은 앞범퍼 쪽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 세로라이트 옆에 있는 아가미 부분이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스포츠 트림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더 예쁘고 단아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요 스플리터, 에어 스플리터 위쪽 부분에 있는 디자인인자들이 스포츠보다는 약간 강렬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이 립 부분은 캐딜락 세단들 요즘에 장난 아니게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옆모습은 CT5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요 목덜미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 C필러부터 떨어지는 라인이 CT5에서는 굉장히 두툼하고 좀 완만하게 떨어져서 쿠페 같았고, 그리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었는데 요 목덜미 부분이 약간 낮게 들어가 있어서 트렁크가 좀 길게 빠진 느낌. 그래서 준중형 차량이 가지고 있는 좀 비스포티함, 이런 몸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캐릭터 라인들 정말 아우디 못지않게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위리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요 윈도우 트림들인데요. 윈도우 자체가 지금 차체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준중형 차량이 어쩔 수 없이 전폭이 짧다 보니까 전고를 낮추려고 억지로 눌러놔서 그런지 윈도우 자체가 엄청 작습니다. 특히 뒷좌석 윈도우는 너무 작고요. 답답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C필러 옆쪽에 달려있는 윈도우도 정말 작고, CT5에서는 이 윈도우 라인이 루프 라인을 좀 많이 따라가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한 부분 좀 아쉽고요. 그리고 휠을 보도록 해요. 휠은 포드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아예
모던한 느낌을 주는 그런 휠은 아니지만 아주 클래식하고 예쁩니다. 지금 머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캐딜락이 머시닝이 정말 조각가가 조각한 것처럼 머시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톤 나눔이라든지 파티션 나눔이 없어서 좀 모던함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러 여기에 색깔이 없는 캐딜락 로고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밋밋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급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맥피어슨 서스펜션이 앞바퀴에 들어가요. 이 정도 세그먼트 차량이면은 더블 위시본 넣어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도 MCR이 기본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모습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뒷모습에서 너무 망친다 이런 느낌을 줬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CT5에 전혀 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단점들이 조금 보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뒤에 테일라이트가 세로인자 가로인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테일라이트의 가로인자가 트렁크 안쪽까지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좀 생뚱맞게 끊겨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주지만 이 트렁크 위쪽이 옆에 테일라이트 부분보다 많이 치솟아져 있습니다. 쿠페스럽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V자로 트렁크를 빼놨죠. 그러면서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스포일러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여백이 너무 많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제 ATS를 가지고 있을 때도 좀 불만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뒷바퀴에서부터 이 뒤 범퍼 옆부분이 너무 넙대대해요.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CT5에서는 아니면 CTS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ATS나 이 CT4에서는 좀 이 넙대대하고 쓸데없는 요 면이 잘 처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범퍼 아래쪽도 아주 깔끔하게 각있게 정장처럼 다 잘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요 사진으로 봤을 때 요 뒤에 후방 카메라가 꼭 이 조춘 아저씨 점처럼 찍혀 있어서 좀 세련됨이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CT5처럼. 그래서 이 점 같은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밉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보도록 해요. 트렁크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풀사이즈 트렁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었는데도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앞쪽에 공간도 많이 남고요. 옆쪽에 공간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트렁크 위쪽에 마감이 이렇게 좀 럭셔리 브랜드 치고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인테리어는 CT5하고 거의 동일한데 의외로 좀 완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액센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대시보드 위쪽에 파티션이라든지 아주 좀 복잡해 보이면서도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 패시아 앞쪽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프리미엄 럭셔리로 가격이 많이 들어간,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그런지 재질 자체도 아주 예쁜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센터 콘솔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메탈 트림은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완성도가 CT5보다는 높다, 이런 느낌을 주는 CT4인 것 같아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T5에서는 10인치 스크린이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CT4에서는 가격도 많이 다운돼서 그런지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8인치 스크린인데 전반적인 대시보드 크기에 비해서 전혀 작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CT5보다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은 똑같지만 이 스크린을 안고 있는 이 주변부에 이렇게 트림을 주고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해골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은 역시 CT5만큼 이나 좀 빈약하긴 사실이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조구 다이얼 달린 것도 그대로입니다. 여기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있는데 차라리 이 센터 콘솔에 세로로 꽂았었던 옛날 모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기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도 주고.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전자식 기어 시프터가 아니라는 건데요. 기계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CT4라 그래도 기계식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디자인을 많이 죽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어봉 자체도 가죽 마감이 상당히 좀 쪼글쪼글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컵홀더 주변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고 액센트 트림이 아주 예쁘고 여기 직관적이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작도 편하고, 암레스트는 CT5랑 CT6랑 같은 모양의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마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T6랑 다르게 양쪽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보조석에서는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점, 그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에 수납 공간은 그리 나쁘진 않아요. 아우디처럼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수납 공간을 보여줍니다.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12V 잭이 있습니다. 여기에 폰을 이렇게 세로로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쪽에서 무선 충전이 됐었는데 좌석 디자인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좌석 캐딜락 좌석
아주 편안하고요. 지금도 앉아있지만 단단하면서 폭신하다라는 느낌을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받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편하고 인체공학적입니다. 럼바도 잘 돼 있고 파티션도 잘 나눠져 있고 히팅 시트하고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다 들어가고요. 이 앞쪽에 캐딜락의 이 건담 뿔이 또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또 상당히 예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핸들하고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핸들 디자인은 이번 세대 캐딜락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인자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대에 오면서 약간 제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 부분, 마감, 액센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제외된 부분은 좀 아쉽고요. 하지만 디자인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클러스터 디자인은 이번 세대에 오면서 많이 욕을 얻어먹는 부분인데요. 고급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예 옵션으로도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8인치나 되는 스크린이 중앙에 들어가져 있고 클러스터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ATS가 뒷좌석 좁기로 좀 악명이 높았었어요. 근데 CT4로 오면서 더 작아진 느낌입니다. 지금 좌석이 엉덩이 쪽이 이렇게 푹 한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거의 없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많이 파놨는데도 제 작은 키가 이렇게 답답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보다 키 큰 친구들도 제가 뒤에 태우면은 분명히 천장에는 머리가 닿지만 이 머리가 파인 쪽에는 그래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보다 키가 조금만 더 크면 파인 쪽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무릎 공간도 아주 작고 센터 콘솔 뒤쪽에 보면은 공조 벤트 2개 있는 거 말고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12V 충전 포트가 있긴 한데 USB 포트 없는 건 정말 아쉽고요. 밖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창문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그지 없어요. 뭐 A4를 제가 리뷰했을 때도 좀 작긴 했었지만 그거보다 더 작고 더 답답한 느낌입니다. C필러도 상당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기분이라 가지고 더 답답해 보임을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도어 디자인이 앞도어보다 디자인이 더 잘 돼 있어요. 이 윈도우 스위치 위쪽 부분을 하이글로스 블랙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아래쪽까지 크롬 플레이트로 아주 잘 만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뒷좌석이 정말 편하네요. 뒷좌석이 앞좌석하고 거의 동일한 만큼 편안합니다. 원래 뒷좌석이 좀 더 푹신하거나 좀 더 딱딱하거나 아무튼 앞쪽보다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차량은 그런 거 없이 아주 푹신하면서 단단함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앞좌석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쪽은 넓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기믹이 따로 없어서 컵홀더가 확장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역시 미국 차라 그래서 그런지 40, 20, 40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40, 60으로 좌석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마까지는 넣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썬루프가 앞쪽에만 정말 작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살짝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실내외 전체적인 부분은 차라리 저는 CT5보다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뒷좌석 공간 외에는 뭐 그렇게 마감하고 싶네요.